철학은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탐구해온 학문 중 하나로 인간의 삶, 존재, 도덕, 진리 등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철학사의 첫 시작은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주로 자연의 원리와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탐구했으며 이 시기의 대표적인 철학자는 탈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탈레스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자연현상을 신화나 신들로 설명하는 대신 논리와 이성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후 등장한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핵심을 인간 자신으로 돌리며 너 자신을 알라는 명제로 개인의 내적 성찰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대화법을 개발했으며 도덕과 정의, 행복에 대한 고민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그의 제자 플라톤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록되었고,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이상적 세계를 제시하며 우리가 보고 느끼는 현실은 불완전한 모사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스승과 달리 경험적 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비롯되며 사물의 본질은 그 자체의 존재와 연관된다고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과학, 윤리, 정치, 철학에서 중대한 기여를 하였고 그의 논리학은 이후 서양 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대 철학자들은 이후 철학사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의 삶과 행복을 자연과 인간, 본성의 조화 속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제노는 우주가 로고스라는 이성적 원리로 지배된다고 보았고 이를 따르는 삶이 곧 떡 있는 삶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에피쿠로스는 정신적 평온과 고통의 부재를 인간 행복의 핵심으로 보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준다고 보았습니다. 철학은 중세로 들어서며 기독교와 깊이 연관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신학자들이 등장하여 신의 존재와 구원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사상에 기독교적 요소를 더하여 신에 대한 믿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후에 중세 철학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적 철학과 기독교 신학을 결합하여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아퀴나스는 이성과 신앙이 서로 보완적이며 진리는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세 철학에서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는 오캄의 면도날로 유명한 윌리엄 오캄의 철학입니다. 그는 불필요한 가정 없이 사물을 이해하려는 단순성을 강조했으며 그의 이론은 과학적 사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대 철학에 들어서면서 철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로 시작하여 근대 철학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한 후 확실한 지식의 기반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이후의 합리주의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존 로크는 경험주의 철학의 선구자로서 모든 지식은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크는 인간 이해에 관한 에세이에서 정치 철학과 심리학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바로크 스피노자는 신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범신론을 제창하며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윤리학에서 인간 자유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며 자연의 질서 속에서 개인의 도덕적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론을 통해 모든 사물이 독립된 단위인 모나드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신의 계획 속에서 세상이 조화롭게 움직인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조화가 최선의 세상을 이루는 원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근대 철학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 구조를 통해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도덕적 행동의 기준으로 선의지를 제시하며 이성적 자율성과 도덕 법칙을 강조했습니다. 칸트 이후 독일 철학은 헤겔을 통해 다시 한번 큰 전환을 맞이합니다. 헤겔은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역사의 발전과 자유의 실현을 설명하였으며 그의 사상은 이후 마르크스와 같은 혁명적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기존의 도덕과 가치 체계를 비판하고 초인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며 기존 종교와 도덕 체계의 몰락을 예고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현대 철학과 예술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 철학으로 넘어가면서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다시 묻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을 탐구하며 죽음과 불안 속에서 인간이 자신을 발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실존주의적 접근은 장폴 사르트르에게 영향을 주어 사르트르는 인간이 본질 이전에 존재하며 자신의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정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등장한 분석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와 논리의 관계를 분석하여 철학의 방법론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초기 사상은 언어가 세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그림이라고 보았지만 후기에는 언어가 다수의 게임과 같으며 각 맥락에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현대 철학의 언어적 전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셸 푸코는 권력과 지식의 관계를 탐구하며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어떻게 규율되고 통제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감시와 처벌에서 근대적 권력 구조가 인간을 규범화하고 그들의 행동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질 들레즈와 펠릭스 가타리는 기존의 구조주의적 사고를 넘어 차이와 생성의 철학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천계의 고원에서 전통적인 위계적 사고를 비판하며 유목적 사고와 새로운 방식의 철학적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철학사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 존재, 진리, 도덕, 그리고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답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각 시대마다 철학자들은 새로운 사상과 관점을 제시하며 그들의 사고는 오늘날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철학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는 사고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짧지만 긴 철학의 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